지금 버블이지만 꺼지지 않는다. 수도권 부동산에 나타난 이상현상. 어제 오후 부동산 전문가 박 사장님은 회의실에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에 띄어진 그래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는 하락을 예측했는데 말입니다. 30년 경력의 박 사장님도 처음 보는 현상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후배가 물었습니다. 이게 버블 아닙니까? 박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버블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후배는 무엇이 이상하냐고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버블은 꺼지지 않습니다. 후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버블은 언젠가 터지는 것 아닙니까? 박 사장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분명 거품인 것 같은데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문가들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이 이상한 현상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도권 부동산에 나타난 전례 없는 이상 현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버블인데도 꺼지지 않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최 부장님은 1년 전 강남 아파트 가격을 보고 놀랐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최 부장님의 30년 월급을 다 모아도 살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이건 버블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곧 꺼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집을 사려던 계획을 미뤘습니다.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조정이 온다고 예측했습니다. 최 부장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억 단위로 올랐습니다. 최 부장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는 좋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높았습니다. 실업률도 올랐습니다. 모든 지표가 집값 하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최 부장님은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중개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떨어져야 하는데 안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계속 삽니다. 최 부장님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비싼데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가격에 집을 살까요? 중개인은 대답했습니다.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상현상입니다. 모든 경제 지표와 반대로 움직이는 집값입니다. 과거에는 경제가 나쁘면 집값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경제와 집값이 따로 놉니다. 정 여사님은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에도 비쌌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세를 보고 놀랐습니다. 1년 만에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정 여사님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에 5천만 원씩 오르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건 분명 거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니 모두 같았습니다. 수도권 전체가 올랐습니다. 서울은 더 심했습니다.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역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정 여사님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거품 아닙니까? 전문가는 대답했습니다. 네, 거품입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을 겁니다. 정 여사님은 의아했습니다. 거품인데 안 꺼진다니 무슨 말입니까?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거품과 다릅니다. 과거에는 투기 수요로 거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실수요가 있습니다. 진짜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삽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상현상입니다. 투기가 아닌 실수요로 만들어진 거품입니다. 과거 거품은 투기꾼들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인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살 곳이 필요해서 전세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삽니다. 강 선생님은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들이 최근 집을 샀습니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강 선생님은 말렸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세가 없어요. 월세는 아까워요. 어차피 살 곳은 필요해요.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모두 비슷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무리해서 집을 샀습니다. 부모가 도와줘서 샀습니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샀습니다. 왜 이렇게 급할까요? 강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안 서두르면 영영 못 살 것 같아요. 집값은 계속 오를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이상현상입니다. 공포에 의한 매수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투자나 투기가 아닙니다. 공포 때문입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살 거라는 공포 말입니다. 윤 부장님은 부동산 중개업을 합니다. 최근 느낀 변화가 있습니다. 매수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격을 깎으려 했습니다. 여러 매물을 비교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격을 거의 안 깎습니다. 한두 개 매물만 보고 결정합니다. 급하게 계약합니다. 마치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윤 부장님이 물으면 비슷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해요. 다음 주면 또 오를 것 같아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 같아요. 이런 말들입니다. 윤 부장님은 30년 일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입니다. 과거 버블 때와도 다릅니다. 그때는 욕심이었습니다. 돈 벌겠다는 욕심으로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포입니다. 못 살까봐 두려워서 삽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상현상입니다. 심리적 버블입니다.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심리가 타격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오를 거라고 믿으니까 오릅니다.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조 사장님은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가격과 가치가 너무 똥떨어져 있습니다. 조 사장님은 계산했습니다. 평균 소득으로 집을 사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말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평균 소득으로 20년을 모아도 살 수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팔립니다. 누가 살까요? 조 사장님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소수의 부유층이 삽니다. 그리고 부모를 돕는 젊은 세대가 삽니다. 대출을 최대한 받는 사람들이 삽니다. 이들이 시장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이상현상입니다. 양극화된 시장입니다. 일반인은 살 수 없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는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사니까 가격이 유지됩니다. 이 여사님은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강남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대출도 안 받고 현금으로 샀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을 말입니다. 이 여사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돈이 있을까요? 알아보니 여러 경로가 있었습니다. 상속받은 사람, 사업으로 큰 돈 번 사람,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10억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산의 일부였습니다. 집값이 비싸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살 돈이 있으니까요. 이들이 시장을 지탱합니다. 일반인이 못 사도 괜찮습니다. 부자들이 사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이상현상입니다. 계층 분리된 시장입니다. 일반인 시장과 부자 시장이 따로 존재합니다. 부자 시장이 가격을 주도합니다. 장 부장님은 최근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 집이 없습니다. 왜 안 팔까요? 장 부장님은 조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팔아도 살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팔면 어디 가서 살까요? 전세는 없습니다. 월세는 비쌉니다. 결국 집을 가진 사람은 팔지 않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듭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습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이상현상입니다. 매물 부족입니다. 과거에는 가격이 오르면 매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나옵니다. 팔아도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황 선생님은 전문가입니다. 30년간 부동산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론이 맞지 않습니다. 황 선생님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입니다. 과거 경험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끝, 전세 시장의 붕괴, 양극화 심화, 공급 부족, 심리적 공포 등이 결합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버블인데도 꺼지지 않는 이상한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황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오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조정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폭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조정되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포에 휘둘려 무리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영원히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수도권 부동산은 버블입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현실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상현상이지만 현실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있는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이 이상한 시대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